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비참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좀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제가 국제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쟁 같은 게 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어떤 정도에서 조정 정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 거 그런 정도만 좀 저는 봐왔던 것 같아요. 일단 베트남전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베트남전은 이제 제가 이제 철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끝난 한 살 때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그 이후 보면은 걸프전이나 뭐네 이런 것들은 사실 걸프전도 미국이 들어가서 후세인을 축출을 하지 않았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때리고 전쟁이 이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후세인을 그대로 이제 권좌에 놔뒀죠.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서로가 이렇게 국채가 훼손된다거나 영토가 바뀐다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오랫동안 전쟁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 들어갔다가 큰 소득 없이 물러났고 미국도 들어갔다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영토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워낙 그 무정부정 상태 정도의 어떤 영토였잖아요.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원래 주인도 불분명했던 곳이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그걸 주장하긴 하지만 어떤 강력한 주권 국가가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쉽게 영토를 그냥 처음부터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서 사실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국가의 싸움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6.5 정도, 그러니까 6.5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6.5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 세르비아하고 보스니아하고 내전 정도 일어났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전 정도에서 끝났고 영토가 바뀌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근래에 베트남 전쟁 이후로 한 국가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소멸되는 그러니까 남베트남이 없어지고 이제 북베트남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전쟁이 지금 방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날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영토가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접수가 됐는데 러시아에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외신에 흘리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우리는 이제 접수한 영토는 우리 영토로 하고, 러시아 영토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토를 이제 또 두 동강을 내가지고, 한 동강은 폴란드가 접수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가 있고, 가운데 이제, 또 한 동강은 친러시아 정권을 세워서, 괴뢰정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해체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갈 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 국방부에서 외신을 통해서 본인들의 계획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트럼프처럼 일단 이렇게 강하게 나간 다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조건을 이제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조건을 먼저 이제 흘리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뭘 눈치를 챘느냐? 본인들의 지상군 병력의 강도가 서방의 프랑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을 능가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상군 파견을 지금 미루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방, 나토 회원국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영국 지상군이라든지 프랑스 지상군이나 독일 지상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를 때려도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러시아의 어떤 지상군 능력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있고 지금 전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돈으로 지원을 하고 뭐 에이테크스라든지 뭐 이런 뭐 스톰 섀도우 뭐 이런 언국의 그 미사일이 다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미국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마디로 미국이 좀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면은 뭐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크라이나는 더 밀리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밀려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재산군은 없다. 재래식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눈치를 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영국이 저렇게 스톰 섀도우에 뭐 저기 미사일 날리고 그 미사일 도와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한테 미사일 날리는 게 본인들이 이제 막장으로 간 거니까 뭐라도 지금 자기들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힘가시를 마지막까지 해서 우리가 그래도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의 욕보임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건데 미국한테 마지막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이제 졌는데 여기서 그냥 지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마지막 그 협정을 하기 전까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언론들에 의해서 이제 조작이 된 거죠. 원래부터가 우크라이나는 밀리고 있었고 러시아는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건데 계속 3년 동안 이제 언론들이 우크라이나가 마치 잘 싸우고 있고 러시아가 못 싸우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막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여론들은 뭐였냐면 미국이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미국이 저렇게 계속 지원을 하면 결국 러시아는 패퇴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조작된 언론을 퍼뜨린 거지.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러시아는 이기고 있었던 거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밀리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뭐자 했었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뭐 제대로 된 도움도 없었던 거야. 심지어는 그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그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유럽 회원국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지원을 한 국가 중에서 뭐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지원을 했고, 영국도 좀 지원을 했는데 막 최상위 지원 국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역사에 참 나오는 얘기인데 영국 얘기 들어가지고 잘 되는 나라 없는데 유일하게 영국 얘기 들어서 잘 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도 일본이 잘 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본을 이용하려고 해서 이제 한 게 러일 전쟁이란 말이지. 원래는 일본이 질 줄 알았어요, 영국은. 지는데 이제 어떻게 지느냐? 지루하게 싸워서 일본이 지더라도 러시아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그리고 이기더라도 러시아가 일본을 압도하더라도 러시아 극동함대가 이제 아시아에 묶여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일본도 힘들고 러시아도 힘들고 둘 다 박터지게 싸우다가 둘 다 지리멸렬해지길 바랬던 게 바로 영국이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제 일본이 영국의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림으로써 거기서 완전히 그냥 패권을 장악해 버리니까 영국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100년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한 러시아에 남한은 저지했지만 일본을 부상시켰는데 원래의 의도는 둘 다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막판까지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3년 동안 전쟁에 이제 발을 묶이면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요번에는 한번 지난 100년 전에 러일 전쟁 때 못했던 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웬걸 러시아가 이겨버렸네. 러시아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말 들으면 그 나라만 되게 힘들어져. 영국 얘기 듣고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인도도 파키스탄하고 인도로 갈리고 또 방글라데시도 갈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 분할하고 통치한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 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여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겐세이 치는 민족. 영국의 겐세이는 그 유명하죠 원래 영국의 겐세이. 근데 이 영국이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겐세이를 친 거야 젤렌스키한테. 원래 이 전쟁 시작하자마자 워낙 러시아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기도 하고 해서
바로 그냥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조인하고 사인하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이제 사인한 거 가지고 다 사인했는데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무기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한테 저기 해가지고 지원하게 할 테니까 얘네들이 끝까지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해가지고 젤렌스키가 그 얘기 듣고 막 뻔뿌질하니까 너 최고고 막 이렇게 너 뭐 지금 코미디언 됐지 않느냐 하면서 막 쇼맨십도 있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나라를 완전히 풍지박산 내버렸어요. 젤렌스키가. 원래는 그냥 저 영토 조금 침범 당했을 때 그냥 우리 나토 가입 안 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나라 자체가 완전히 뭐 해체되게 생겼어. 예. 젤렌스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한 뭐 애국자인 것처럼 지금 포장이 됐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본인의 쇼맨십과 잘못된 판단, 영국이라는 나라한테 이게 속은 거죠.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 국가를 완전히 그냥 해체 직전의 어떤 국가로 지금 만들어버린 게 젤렌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론적인 논의죠. 물론 이게 잘 됐으면 뭐 애국자가 됐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결과잖아요. 우리가 뭐 주식 투자도 결국 결과고,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뭐 그건 나쁜 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젤렌스키라는 양반이 결국은 영국의 얘기를 듣고 3년을 전쟁을 끌었는데 결국은 국가가 해체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겐세이를 하는, 그럼으로써 그 나라는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데 본인은 싹 빠지는, 그걸 이번에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모양이 됐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열심히 지금 저기 영국한테 전화하고 있을 텐데 아마 영국이 전화를 안 받고 있을 겁니다. 예, 항상 그래 왔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래 본 적 없다. 아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한테는 독립시켜주겠다 그러고 팔레스타인한테는 그 땅은 니네 땅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중적으로 했다가 결국은 1945년에 야, 그게 누구 말이 맞아 했을 때 그냥 빠져버리고 그냥 가버렸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둘이 막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거 우리 영국 애들한테 약속받은 건데 무슨 소리냐? 이거 무슨 소리냐? 영국 애들 그랬는데 영국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가버린 게 영국이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계의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난감해졌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지금 어떤 영유권도 소위 얘기해서 뭐 그런 이권을 가져갈지 없을 정도. 우크라이나가 해체돼 버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어떤 걸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지. 원래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3년 정도 저렇게 우리가 돈을 쓰고 젤렌스키가 3년 정도 전쟁을 끌어주면 러시아의 경제가 박살이 날 것이다. 특히나 이렇게 유가가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을 땐 괜찮은데 유가가 막 이렇게 떨어진 상황은 러시아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고 러시아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푸틴이 정치를 너무 잘했는지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지금 막 초호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일본 애들 그 반도체 소재 수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초를 먹었는데 결국은 한국이 일본 소재 부품을 다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러시아가 그걸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수입해서 의존했던 것들을 전쟁 3년 동안 다 국산화 시켜버렸어. 그게 지금 엄청나게 호황의 지금 중심이 되고,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워낙 경제가 탄탄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시경제라는 이유 때문에 폄하하기 없을 정도로, 하기 힘들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상당히 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러시아 갔다 오신 분들도 푸틴의 어떤 그 인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푸틴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쟁 수행을 잘했다라고 지금 평판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푸틴이 이번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푸틴의 용병술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년을 결국 끌었다가 결국은 이겼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어떤 훌륭한 리더십,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싫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푸틴은 훌륭한 리더십을 펼쳤고 또 러시아가 그동안 상당히 잘 축적을 했죠. 경제력이라든지 국방력을 잘 축적을 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의 푸틴 치세 동안에 푸틴이 국가를 잘못 이끈 게 아니라 잘 이끌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결과로 우크라이나를 결국 굴복시키기 직전까지 지금 몰고 간 상황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푸틴이 이제 뭐 그 공로를 받을 거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보면 결국 그 공로는 시험 잘 본 학생의 것인 것처럼 푸틴이 상당한 어떤 전리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평가를 잘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잘했으면 푸틴이 평가해주고 젤렌스키가 잘했으면 젤렌스키를 평가해주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은 일단은 젤렌스키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푸틴보다 전쟁을 수행을 못했고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을 끝내기가 용이한 상황이 뭐냐. 근데 그게 만약에 현재 영토를 그냥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한테 주고 그리고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우크라이나 영토를 뭐 이렇게 3등분하는 경우가 맞다고 한다는 것을 만약에 인정한다고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그냥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게 푸틴이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서 전쟁을 지속하지 않는 이상, 뭔가 끝내게 하겠다는 이상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 없고 영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다 러시아 영토가 되는 거야. 예. 싹 다 러시아 영토가 되는 거예요. 다 항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 다 내놓을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내놓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니네들 그냥 다 없어지는 걸로 할래? 다 내놓는 건 뭐냐면 진짜 싹쓸이 하는 거, 사람도 죽고 막 거기 있는 뭐 지도자들 다 총살당하고 젤렌스키 같은 애들 다 사형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정말 점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러시아 영토로 다 복속을 시킨 다음에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킨 사람들 다 전범으로 다 처벌하고 그리고 막 그 가족들도 다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는 것을 받을래?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고 너는 고통 없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건 똑같은 건데 너 고통스럽게 죽을래? 고통 없이 죽을래? 이거 물어보는 게 지금 러시아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물어볼 거야. 똑같이. 야, 그냥 고통 없이 죽을래? 아니면 힘들게 죽을래? 이게 지금 트럼프가 결국은 중간에 이제 젤렌스키한테도 얘기할 거고 또 뭐 이제 푸틴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세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가 재래식 전력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러시아가 그걸 간파하고 우크라이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복을 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아버린 거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걸 내다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좀 힘들어진다면 과연 영국, 독일, 프랑스가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적조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나토 회원국도 아닌 상황에서 너무나 러시아한테 깝죽거리다가 잘못하면 전쟁이 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영국 애들이 약간 불확실한 약속을 하는 거죠. 막 지원하겠다. 근데 지원이라는 것이 정말 지상군을 파견하는 정도의 지원인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만으로 지원인 건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쓴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결국 그 상황이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어의 정치라는 거는 냉혹한 거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 라인에 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친화적인 스탠스를 볼 수밖에 없는 국가가 돼 있는 상황인데 또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 참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좀 우크라이나가 약간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지금 저렇게 미사일 쏴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해 보여요. 마지막 정말 죽기 직전에 어떤 그 복서가 막 정말 KU패 당하기 직전에 복서가 그냥 막 복싱을 막 날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인 거야. 정말 다 죽어가기 직전에. 근데 러시아는 지금 갖고 노는 거야, 지금. 오늘도 뭐 ICBM 쐈다면서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너희들 까부치지 말라. ICBM 쏴도 뭐 영국, 독일, 프랑스 한 발도 못해, 지금. 에이테크스 그게 뭐 사실 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지금 상황에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참 젤렌스키 같은 리더십도 참 아쉽다. 그 영국의 꼬심을 들은 것도 참 아쉽고 여기까지 3년을 끌어왔는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정말 비참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간에 한국은 정말 국방력 강화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살아서 경제력도 부강시켜서 정말 철저하게 동맹도 만들어 가서 정말 이런 일이 한국에 없게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